서울대학가 원룸 월세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연세대학교 인근 평균 원룸 월세가 79만 원으로 80만 원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 원룸 월세 한 40만 원 전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만 원, 7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우리가 주택 보급률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보급률은요,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면 주택수와 가구수가 같다는 의미죠. 네, 서울의 주택 보급률 얼마나 될까요? 일단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요, 1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7%로 전년 대비해서 0.5%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럼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소한 이유, 바로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가 감소해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 서울의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 가구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수를 앞지르는 바람에 계속 주택 공급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수 증가 속도가 가구수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구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바람에 주택 보급률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뉴스 기사 몇 개를 봤는데요. 100만 원 월세 내려고 알바 뜁니다. 월세 폭탄에 허리 휘는 대학가. 원룸들도 60만 원대 하니까 오피스텔이나 조금 큰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세가요. 자, 서울 대학가 월세 폭탄. 연대합 원룸 52만 원짜리가 79만 원으로 1, 2년 만에 확 증가를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회색은 전년도고요. 빨간색은 올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뉴스니까 요게 2023년, 요 회색이 2022년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월세가 다 뛰었어요. 특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52만 6천 원 하던 게 지금 79만 원, 거의 8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인 가구가 살 만한 이런 주택 공급이 원활히 돼야 되잖아요. 자, 1인 가구의 주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공동주택,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보통 이런 것들이 1인 가구용으로 많이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이거 외에 단독주택으로 원룸, 또 다가구 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준주택인 오피스텔, 고시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표 잠깐 보시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28.6%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34.5%, 즉 100가구가 있으면 34가구, 5가구 정도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성별에 따른 1인 가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40대를 기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전 연령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요,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이지연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회 의견입니다. 1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하는 가장 최우선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은 세제 관련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라며 이번에 1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완화를 제시를 했죠. 자,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요, 이런 양도세 또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의 합산 여부인데 이번에 발표는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새로 공급되는 거 말고 이전의 주택들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 완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 실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공급이나 인허가 자체가 소형주택보다 아파트 위주로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살만한 60제곱 미만 이하의 소형주택 인허가 기준을 보면요, 2021년 64%, 그 다음에 40%, 작년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이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제로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되는 것들을 보면 아파트가 70에서 80%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죠. 주로 1, 2인 가구 대상인 60제곱 미만 이하의 소형주택 경우는요, 공급면에서는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도 1인 가구 또 2인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올해 신년새에 얘기를 했죠. 1인 가구 공급을 늘리겠다. 한번 볼까요? 네,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윤 신년사에서 1, 2인 가구 소형 주택 확대 도심 공급 늘릴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4년 1월 10일에 110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자, 그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이제 1인 가구들이 사는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규제가 확 풀렸거든요. 그래서 숨통이 트일까라는 이제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있고요. 2년간 준공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것은 사는 분들 입장에서 혜택이죠. 그리고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규제 완화하고 300세대 이상도 지을 수 있고 방 설치 제한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요. 3, 4년 전에 나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서로 공급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제 혜택도 주고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완화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이 많이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비용 증가, 두 번째는 분양의 어려움, 세 번째는 임대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비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비하고 공사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억이면 지을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150억 정도를 들여야 지을 수 있는 정도로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양의 어려움인데 대부분 이제 민간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표는 지어서 파는 거죠. 그런데 출구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팔린다는 뜻이죠. 네. 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선뜻 투자할 마음이 없으실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걸 지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들도 또 시공사들도 이런 공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퇴자분들이 은퇴 후에 뭐 조그마한 원룸 건물이나 오피스텔 사서 임대사업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수익률이 4%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수익률 4%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금리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금리가 한 3% 그 이하일 때도 있었죠. 그러면 4%가 나오면 대출이 지렛대가 돼서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출 금리가 5%, 6%대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4%도 안 되는데 이걸 사놓으면 여기서 나온 월세로 이자도 못 내는 거죠. 이러니 누가 이걸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이런 1인 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요. 우리나라만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1인 가구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죠.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이 또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캠퍼스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